이야기 야생야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원래 선발 투수가 놀고 싶다님인데 늦게 와서 몸 안 풀고 지금 선발로 제가 나섰거든요. 아니,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온 순위가 제가 먼저 오고 이해되는 그런 양산님한테 이게 아마 내년 시즌 순위가 아닐까. 바로 작업자. 네, 오늘 저희 삼성 라이온즈 내년 전력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양 사장님은 세 번째인데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 왜 기분 좋지? 저도 저희는 2026 시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원래 유지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3위. 저희는 한 계단 1위 그리고 기아는 여러 이슈로 내년 시즌 뭐 4위일지 아니면 더 여기 또 다녀올지. 패널 소개 간단히 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서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제 기분도 좋으신 것 같고 그렇죠. 텐션도 높아 보이시고 네. 사실 저는 오늘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할 얘기도 별로 없고요. 이글스의 우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원태 전 소속팀 응원하고 있는 양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멤버 구성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최원태의 전 소속팀 팬, 최원태의 현 소속팀 팬 둘이 또 산민호님이랑 또 참석을 했고 지금 철도 파업 때문에 네. 굉장히 먼 길을 거쳐서 저도 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놀고 싶다는 일 이제 곧 오실 거고요. 네, 4인 체제로 가는데 일단은 정말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열렬한 팬인가? 네, KBO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날 양 사장님. 꼭 그 방송날 터지더라고요. 소식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참 얼어붙었다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그 소식들을 깨고 푸른 피의 최원태가 또 후라도가 또 떠주면서 바로 그러면은 요거 침수차 예 바로 가야 될 것 그 전에 같습니다. 저희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아, 인사에 예. 그러네요. 우리 사랑한다 LG님 네. 연사자 네네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LG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급하게 말기님 계속 올라주시고요. 네. 이린님 하고 올르고 오늘은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아빠는 하나 팬. 아빠 팬님 이제 형님께서 원래 이제 그렇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직무정지인가 아무튼 네네네.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비스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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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다누님. 네. 코로나. 아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이영빈 선수 항상 네, 응원하는. 그렇죠. 대전의 아들. 네. 그리고 침수차 사실 농반 진반이죠. 네, 침수차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발언 수위 괜찮냐. 네. 사실 제 유튜브 댓글에 양 사장님 욕이 있더라고요. 네. LG 쟤는 뭐냐 친구처럼 하다니. 그렇죠. 네,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솔직하게 한번 빠졌었다는 거. 오늘 어떤 네. 그런 대립구도가 굉장히 오늘 방송에 재밌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메인 주제는 최원태 또 되지 않을까. 또 후라도도 영입을 했어요. 삼성 팬분들은 최원태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1선발을 확실하게. 왜냐면 코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내년에 못 뛰는 상황에서 이 후라도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삼성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뼈 아픕니다. 사실 후라도는 하나이글스도 열심히 누렸는데. 어쨌든 삼성이 이 후라도 대결에서 승자가 네. 되었습니다. 네. 야 정말 이종열 단장을 정말 칭찬하는 게 이 최원태만 올리면은 이종열 막 왜 그러냐 막 그렇죠. 흔히 말하는 앞에 돌 붙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네. 후라도를 같이 올리니까 민심 정상화. 네. 화대를 같이 민심 정상화. 네, 신종렬의 민심. 최원태가 한 마이너스 1이라면 후라도가 이제 플러스 2 해갖고 결국 플러스 어쨌든 효과가 되는 그런 효과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콘티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삼성 라이온즈 산민호님 그 4년 70억 계약 규모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줄 수 없는 금액. 네, 저희는 줄 수 없는 금액이고요. 네. 한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까? 라는 생각이었고 LG 트윈스의 스탠스는 명확했습니다. 시장 둘러보고 와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만약에 근데 최원태가 트레이드로 LG에 안 오고 키움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FA로 나왔어요. 그럼 LG 트윈스 장현식 안 사고
70억? 네, 70억 이상 있을 투자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LG는 원소속 구단이었고 써봤고 경험을 했기 해봤으니까.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줄 수 없다. 음. 왜냐면 LG 트윈스에서는 5선발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타팀으로 이적하면은 그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LG의 3선발하고 4선발은 누구예요? 임창규하고 손주영 선수. 손주영하고 네. 그 5선발이 주사위 돌려야죠. 뭐 맨날 그랬었는데 또 이제 네. LG 트윈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내년 6월에 이정용이 오고 그 다음 시즌에 이민호가 오고 또 2027 시즌에는 김윤식이 옵니다. 네, 그 선수들한테 기대를 걸어야죠. 네. 자, 최원태 좀 금액 얘기 이게 합당한가? 네. 사실 비교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요. 바로 엄상백 그렇죠. 선수죠. 사실 엄상백 선수가 이제 같은 해 78억 FA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최원태가 계약금 24억 원, 연봉 34억 원, 옵션 12억 원. 엄상백 선수가 계약금 34억 원, 연봉 32억 원, 옵션 11억 5천만 원. 그래서 사실 8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과연 누가 더 잘하고 어느 정도 금액인 거냐? 그래서 사실 최원태 선수가 엄상백 선수랑 사실 비교해 보면 올 시즌만 봐더라도 사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건 저도 맞는 맞아요. 말이에요. 네. 제가 엄상백을 잡자는 LG 팬들이 좀 있었어요. 네. FA 시장 개막 전에. 근데 일단 놀고 싶다는 인사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죠. 자숙하시는 너무 것 옆에 같아요. 네. 또 여유 있는 표정이 네, 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네. 여기 팬분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네. 직무정지 당할까봐. 네. 네. 안녕하십니까. V13 기아 타이거 유튜버 놀고 싶다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최원태 선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상백 선수를 데려오자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럴 바에 최원태를 잔류시키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최원태가 한 몇 달 동안은 정규 시즌에서 안정적이거든요. 엄상백 선수는 기록이 조금 튀죠. 근데 이제 최원태 선수는 뭐 크게 무너지는 날은 있어도 나머지 경기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이게 흔히들 이 시장의 논리로 보자고 하면은 이 경쟁팀이 있어야 당연히 비싸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앞에 예시가 하나 있는 건 역시 비싼 가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엄상백이 60억 정도 계약을 했으면은 최원태도 60억 선에서 계약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시장 가격 형성인 거니까. 원래 시장 가격 형성은 경쟁, 수요와 공급도 있겠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이 상품으로 매겨지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꾸준히 이 FA 계약을 얘기할 때 보통 이 선수 FA 1WAR당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원태 선수는 그렇게 계산을 해도 60억 원 가치는 충분히 사실 받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의 흔히 말하는 단점은 상품평입니다. 맞아요. 리뷰가 가지고 아니고 있는 다- 기록과 이런 거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상품평이 썼던 특히 LG 팬이 키움도 마찬가지. 키움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어떻게 하는 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자료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어쨌든 가격이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언은 한 명이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길어지기 되게 어려웠죠. 많은 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광어나 방어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죽어 있는 뭐거나 아니면 동식물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갖고 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맞지. 시장에 바이어가 없어? 그러면 넌 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30억이든 40억이든 계약해. 이게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얘가 잘 던지는 게 중요한 거야, 팀은. 그렇다면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시장 상황만 보고 시가만 생각해갖고 그냥 막 후려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수 정말 삔또상해갖고 가긴 가는데 내가 또 이게 그러면 안 좋잖아요. 와서 잘 던질 수 있게끔 그래 뭐 우리 네 가치를 인정해 와서 잘하고 우리 또 우승도 해보고 잘 해보자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 70억이 된 거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찔한 상황이었죠. 최원태도. 예.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선발 투수 이 정도의 퀄리티의 선발 투수가 FA로 나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더 맞아요.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비싸게 생각하고 뭐 비싼 것에 비해서 뭐 돈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뭐 구단에서도 적자 보는 운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만 하니까. 아,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원태가 어쨌든 원소속 구단이 LG 트윈스잖아요. 이게 원소속 구단이 이제 좀 다른 팀만 됐었더라도 삼성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LG 트윈스 남은다면은 사실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최원태가 싸게 남는다. 그만한 이득도 없어요 사실 이 FA 그렇죠. 시장에서. 네. 네. 반대급부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LG가 셀러리캡 별로 소진 안 하고 다시 리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져와서 선발 뎁스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경쟁팀에 대한 견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하나 얘기하는 게 물론 옆에 하나 이제 이글스 에브리데이님 계시지만 이글스 에브리데이님 계시지만 그 내년 시즌 최원태 선수가 엄상백 선수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이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죠라고. 전반기엔 더 잘할 겁니다. 써봐서 아, 압니다. 전반기. 여름 지나고 봐야 된다. 이게 그 스태티즈 뭐 승리 기여도가 일단 수현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수현이 감사합니다. 역시 V13. 네. 수현님은 제가 스태티즈고 뭐고 고등학교 네. 때 좋아했던 분 이름이랑 그렇군요. 아, 저분 남자친구분 있으십니다. 예. 남자분이실 수도 있고요. 아, 여자분. 그렇죠. 하나에 김수현 선수도 있었죠. 맞아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티즈가 사실 좀 맹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승리 기여도를 보니까 최원태가 3위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후반기 성적을 봤습니다. 자, 등대지기님 모처럼 감사합니다. 아, 스토브리그 진행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는 가을 야구 진출하는 팀 간 경쟁이 올해보다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꿀잼이죠. 그래야 재밌죠? 네. 아무튼 뭐 엄상백, 뭐 최원태, 동일 선수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선수가 보여주느냐 싸움. 그렇죠. 결국에는 금액은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장원준 선수 FA 95개 두산 갔을 때 다 거품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그때가 황금기였고 그때 두산을 막을 자들은 없었으니까 결국 가서 네. 어떤 팀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개인 성적을 내느냐가 이제 금액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같은 성적이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래서 최원태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3 정도면 나는 아닌데 체감이. 근데 전반기에 3을 다 찍고 후반기에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렇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FA 어쨌든 영입한 거에 대해서 물론 최원태 선수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삼성 라이온즈의 태도. 그러니까 이 어쨌든 FA 자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발 자원을 영입을 해서 우리가 강했던 선발진은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번에 뭐 이따 얘기했지만 후라도 선수까지 해가지고 삼성은 4선발 자원들이 어쨌든 너끈히 100이닝, 150이닝 가까이 먹어줄 선수들이고 10승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4선발까지. 그리고 5선발 자원도 결코 뭐 구사이 굴리기가 아니라 그럼요. 백정현, 좌승현, 황동재 뭐 거기에 뭐 성장 가능한 선수들도 있고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은 확실히 이 최원태의 영입으로 이 그 선발진을 강하게 만들었고 사실 그런 태도 자체가 팀 입장에서는 되게 저는 팀 패티 입장에서는 맞다 생각해요. 어쨌든 올 시즌 했는데 성적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리빌딩은 어쨌든 야수는 리빌딩을 해야 돼. 그럼 투수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확실히 FA 시장에서 선수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물론 뭐 김원중도 갔다가 장현식도 갔다가 아마 엄상백 선수도 갔을 거예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원태까지 갔고 마지막 하나 남은 혼자 바이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내년에 삼성이 진짜 좋은 결과 내면은 이종열 단장의 이러한 행보는 엄청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좋은 성적이 나오면 선수 이름만 나와요. 우리 원태, 그렇죠. 우리 상백이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망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맞아요. 롯데 모 포수는 이름으로 안 불립니다. 80억. 네, 네, 저희 80억.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저는 최원태한테 침수차라는 얘기를 하면은 하지만은 진짜 거의 아유.
네. 침수차 괜찮은 거예요. 침수차가 아니라 대포차 됐으면 리콜 진짜 대상이죠. 아, 제가 집에 가서 침수차 찾았는데 침수차는 최원태가 한 경기 던지고 바로 알아 누워가지고 선수 은퇴야 침수차더만. 침수차 너무 심한 거예요. 미아 됐으면 대포차 될 뻔했거든요. 그거 근데 대포차. 어쨌든 네. 삼성이 이미 그 롯데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직에서 침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고 그 최원태 제가 삼성이라는 팀을 봤을 때 사실 필요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삼성이 2위라는 그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하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선발이 굉장히 흔들려서 뭐 최하늘도 들어가고 이승민도 들어가고 대체 선발 계속 찾다가 이제 뭐 정한 이승현이라든지 황동재가 오면서 조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 2, 3 선발 확실히 딱 해놓고 최원태라는 완벽한 카드가 있으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주에 6경기를 치르는데 5경기는 다 선발 투수가 네, 그죠. 막아준다는 보장이 큰 거예요. 5선발 경기만 맞습니다. 좀 느긋하게 한번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면 5선발들도 성장을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안 되면 경상 가서 몸 풀고 하면 되고 예, 안 여기 되면 롱리프 가서 돌비스님 말처럼 최원태는 선발 로테만 꾸준히 돌아줘도 기대치만큼 한 거라 사실 생각합니다. 진짜. 네. 예. 그런 투수가 정말 귀해요. 네.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선발 투수라는 게. 그 리그 전체를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냥 최원태만큼 이닝을 소화해준 선수가 사실 진짜 희박합니다. 많지 예. 많진 않죠. 진짜 많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통상 커리어를 봤을 때 사실 진짜 퀄리티 있는 선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은 한 두세 시즌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네. 정규 시즌 그러니까 정규 이닝을 돌아준 거는 그렇게 또 많진 않거든요. 리그 자체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리그 자체 많지 않아서. 네. 광교 막소니님 15,000원 감사합니다. 농구스타의 질문 하나. 네. 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국 시리즈에서 붙었다고 쳤을 때 로테이션에 최원태가 들어있는 삼성 라이온즈. 이게 참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최원태가 왜냐면- 기아 상대로 강해요. 네, 오, 최원태가 기아 킬러거든요. 네, 근데 또 최원태는 가을 야구 때 항상 망가졌죠. 그러니까 어떤 쪽의 저주가 더 세냐. 네, 이게 약간 샤머니즘 대결이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야구 보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MBTI 강력한 T거든요. 사실 가을 야구의 성적은 워낙 샘플이 적기 때문에 네. 더 쌓이고 쌓여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도 이쪽이에요. 저도 뭐 네.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뭐 네. 가을 야구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믿지 않는데. 네, 포스트 시즌 성적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물론 네. 날씨에 따라서는 네. 좀 데이터를 나올 근데 수가 있긴 있어요. 있어 또 희한하게. 네. 있긴 있어요. 믿고 싶진 있긴 않아. 아주 또 신뢰를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 걸라고 하면은 한국 시리즈 12전 12승 이쪽에 걸겠습니다. 저 거만한 갑자기 두명 이러고 누우면서 이번에 우리가 깼어야 되는데 선배 뭐든지. 자 저거나 읽어주시죠. 수고하십니다. 여전히 잘생겼다 놀고 싶다. 키즈랜드에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K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기아한테 강한 건 진짜 확 맞아요. 음. 네, LG에서도 그런 모습이 한 번 있었죠. 넥슨 때도 강했고. 네. 아니 근데 최원태 영입하면서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이 가을 야구에 약하냐 약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단 아직까지 우리 팀은 가을 야구에 대해서 걱정을 그래도 해야 되는 팀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자만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올 시즌 좋았던 거지 작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가을 야구가 쉽지 않았던 팀이잖아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한국 시리즈 우승의 가장 빠른 길은 정규 시즌 1위입니다. 네, 정규 시즌 1위를 위해서는 최원태 같은 선발은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고. 가을 안 쓰면 됩니다. 네. 가을에 안 쓰면 되죠. 그렇죠? 가을에 안 쓰면 되죠. 저희도 까짓 거. 살짝 발당 갔다가 안 뜨거워. 아니 까짓 거 초반에만 쓰고. 깨버렸죠. 네.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삼성은 프라도, 레이에스, 야, 원태인, 진짜. 최원태 아유, 이렇게다가 오선발 뭐 자승현이라든지 뭐 백정현, 네, 뽕이 차오르네요, 있습니다. 진짜. 자, 여기 이제 비빌 수 있는 리그 최고의 선발진을 갖춘 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이글스인데 야, 여기서 각을 보네요. 하나 이글스. 왜냐면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자, 아무튼 네. 뭐 야,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배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 이렇게 봤을 때 혼스? 뭐 누가 됐던 간에 근데 약간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안정적으로 이제 평균 90점 정도 맞는 수능에서 평균 90점 정도 맞는 학생이라면은 하나이글스는 평균 95점, 100점도 맞을 수 있는데 때로는 80점, 85점, 뭐 75점 이 정도도 맞을 수 있는. 왜냐면 사실 하나 선발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고점이라 얘기하잖아요. 네. 고점은 하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에는 그렇죠. 운동주가 네. 있고 이프가 네. 많이 달려 있는 대신에 이게 네. 터져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나락가면 또 딱히 뭐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지난 시즌에 좀 그랬죠. 상상하기 확실히 싫은. 하나는 진짜 예. 지난 시즌 5선발 김민우가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뭐 어찌되었건 여론을 보니까 삼성이 더 좋다라는 편인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여준 게 많거든요. 네, 삼성이 더 많죠. 뭐 이미 이제 검증됐고 검사 사실 잘 던지고. WAR 기록으로만 따지면은 작년 시즌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최원태 선수보다는 못했을 거예요. 그, 그렇죠. 그 스태티즈 네. WAR 기준으로만 보면은 아, 예, 아직 솔직히 말해서 문동주 선수는 저는 뭐 삼성 팬이지만 하나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하고 가세요? 우리가 문동주에 비하는 이름값, 기대치, 그리고 문동주를 생각하는 상상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3분의 1도 못 보여줬다 생각해요. 많이 못 문동주 보여줬죠. 선수. 많이 못 보여줬어요. 예. 일단은 수현님이 10,000원 또 야, 네. 수현님 오늘 오늘 달리시는데. 최강기아 타이거즈 팬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대투수의 팬이십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삼성 라이온즈. 오. 어쨌든 후라도를 잡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네. 커요. 사실 이게 어떻게 잡았나 싶어요. 키움에서 어쨌든 130만 달러 받았고 본인도 잘했는데 연봉도 줄었고 어떻게 우리한테 온 생각보다 거지? 일본이나 미국 쪽의 네. 오퍼가 마음에 드는 게 안 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 거. 네. KBO 리그라는 이 본인이 좀 경험해보고 자신도 있고 그런 리그에서 이제 계속 좀 뛰면서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쫙 쌓고 빅리그 진출을 하겠다. 약간 이런 야망이 아닌가. 아직까지 해볼 나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쵸. 아직 30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어떤 젊은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무대가 됐기 때문에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라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리스크 안고 뭐 일본 돈 조금 받고 가느니 KBO 리그에서 진짜 왕노릇하면서 저는 대구광역시의 명물 수봉반점이 큰일 하지 않았나 중화비빔밥이 큰일 하지 않았나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후라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나이글스도 롯데자이언츠도 그렇죠. 영입을 위해서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있고. 충분히 확실하게 뛰어들어야죠. 컨텐더 팀이라는 네. 점이 크게 그렇죠. 작용한 것 컸던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라도 선수가 전형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땅꾼이잖아요. 네. 네, 뜻이 말 땅볼 불러요. 땅볼 비율이 50%가 넘는 투수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탄탄한 내야 수비진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삼성 팬으로서도 삼성 내야 수비는 킹정이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솔직히 말해서 수비도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해요. 흔히 말해서 뭐 삼성의 뭐 홈런이 가장 큰 강점을 생각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홈런보다는 네. 수비와 선발진이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삼성이 더 강팀이기 때문에 후라도의 마음이 그쪽으로 동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라이온스 파크를 쓰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이글스가 열심히 뭐 이렇게 사실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런 팀적인 메리트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에게 참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년 내내 이제 키움에서 본인의 성적은 좋았지만 팀 자체는 힘들었죠. 하위권을 전전긍긍했기 탱킹 때문에 장군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팀에서 좀 경팀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후라도 선수가 그 가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접촉을 많이 한 것도 또 이종경을 단장이라 생각해요. 원래 삼성이 그 전까지는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가 좀 접촉 대상 후보군에 있었었는데 득현원 선수도 후보군에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삼성이 후라도를 영입한 거는 후라도를 가장 제일 많이 만나고 가장 연락을 했던 건 삼성 이종열 단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다른 팀도 접했겠지만 이종열 단장의 노력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진짜.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LG 트윈스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네. 삼성의 최원태 선수를 사실은 이제 신인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트레이드를 해왔던 LG 트윈스였는데 이미 뭐 지나간 일인데 이주영 선수는 저는 예전에 유니폼까지 봤어요.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 LG 트윈스의 이루수를 책임질 혹시 강효종 건 안 파셨습니까? 그거는 그 선수는 안 봤습니다. 최원태 고민했다 안 봤습니다. LG 입장에서의 어떤 손익 계산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트레이드는 실패고요. 음. 네. 그럼 뭐 우리가 트레이드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 멋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승을 성공한 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네, 근데 성공한 트레이드는 어떤 게 있죠? 조금 기억을 좀 되짚어. 아, 뭐 소문범 선수랑 아. 뭐 신정락 선수 바꿔온 아, 것도 네. 나름대로 성공이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음. 그러나 뭐 좀 실패가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때 우승을 못했으면은 이게 더 아, 문제였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우승을 29년 만에 한번 했고 그럼 한 잔 해죠. 네, 만약에 최원태를 잔류를 시켰어요. 억만금을 주어서라도 그게 더 저는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컸을 거다. 이가 아프면 이를 뽑아야죠. 그게 맞죠. 아니 그렇게까지 아프니까지는 아니에요. 반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우리 원태가 왜 아프니까지는 아니에요. 가서 또 거기서는 또 새 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 내년 한 6월쯤 되면 이제 두 분의 아니 표정이 6월까지 6월은 최원태 잘할 거예요. 가을. 왠지 네. 아세요? 전반기라 조용해요. 아프니까 원태다.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제가 오늘 소품으로 야공 챙겼는데 저기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네. 거의 뭐 가져왔는데 네. 거의 흑백 요리사 뭐 안성재 셰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최원태가 원조입니다. 네, 요거 1년은 써보고 이제 리뷰를 달아야지. 네. 1년 아, 리뷰. 그러니까요. 1년 리뷰. 저는 또 굉장히 이 최원태 선수가 올 때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가을 야구 한 경기만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가 그러면 뭐 사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닌데 9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최원태가 워크etic이 나쁘다는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LG 팬분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선수가 뭐 갑자기 막 선발 등판 전에 술 마신다거나 아유, 네. 그런 건 없죠. 불륜을 한다거나 혹은 더 부정적인 걸 한다거나 뭐 야구와 관련되지 않는 사생활로 뭐 피해를 본다거나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선발 등판 전에 철저히 쉬면서 등판을 준비하는 선수고 맞아요. 구종 그렇더라고요. 연구에 대해서 착실히 하는 선수고 굉장히 많은 공을 던져요. 제가 예시는 애리조나- 여러 개였는데 선수는 한 명으로 귀결이 되는 그렇죠. 예시였는데 네. 아무튼.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제가 직접 갔는데 가장 훈련 많이 하고 가장 러닝 많이 뛴 게 최원태예요. 진짜로 이건 제가 봤어요. 근데 좀 예민할 뿐입니다. 아, 네, 예민할 뿐인 거고 그게 뭐 워크식이 안 좋아서 뭐 막 뭐 춤추러 다니고 막 영상 인스타에 올라오고 막 DM 안 하죠? 안 합니다. 아, 네. 차라리 삐져서 언팔을 하지 잠금을 하지 그게 DM 안 나. 합니다. 예. 그게 낫죠. DM 요즘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발언들이 처음에는 그런 걱정 진짜 안 해요. 굉장히 또 착하고 성실한 선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할 뿐이에요. 강민호 호흡 맞춰보는데 민호 형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강민호 선수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근데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유, 닮은 선수가 광주 하나 있거든요. 한평에. 한평에 주요상이라고. 네. 본인에 대한 어떤 게임 플랜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수비 때 나와서 어떤 장면이 키울 때 있었냐면은 박동원 선수는 번트 됐을 때 최원태 선수 잡아서 1루로 던지라고 지시하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최원태는 그냥 3루로 던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본인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강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야구 선수를 하면서 그 정도의 고집은 저는 있어야 아, 된다고. 그렇죠. 네. 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네. 거. 아니 최원태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저 이거 최원태 선수 영입하는 것 때문에 예전 인터뷰를 쭉 찾아봤거든요. 팀 퍼스트 마인드가 생각보다 강한 선수예요. 본인이 잘한 경기날 내야수들이 너무 맞아요. 수비를 잘해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저는 구종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요거를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인데 LG 가서 또 함덕주 선수한테 체인지업을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구종을 맞아요. 본인이 잘하는 구종을 있어도 계속 그걸 더 갈고 닦고 싶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최원태 선수가 제일 좋을 때는 투심을 거의 구사율이 50% 가까이 됐고 그렇죠. 이 구종으로 체인지업을 30% 가까이 던졌어요. 그리고 포심도 섞으면 150까지 나와요. 맞아요. 사실 네. 투심이 워낙 좋은 선수여서 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10승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수인데 어쨌든 2022년 한국 시리즈 5차전 김강민한테 홈런을 맞고 그 이후에 투심만 던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포심을 섞어서 이것저것 조합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LG의 최원태는 잠실에서의 최원태는 좀 피치 디자인이 좀 잘못됐다. 근데 구위가 떨어지거나 구속이 나쁜 선수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피치 디자인만 좀 잘 잡아주면 될 것이고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지만 최원태의 롤모델은 정민태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정민태 코치가 삼성에 있기 때문에 좀 잘 피치 디자인을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좀 디자인을 기대됩니다.
본인이 하는 게 문제예요. 아,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하려는 게 굉장히 손장난 잘 치는 선수들이 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도 잘 던지는데 여기 이거 하나 더 장착하면 야, 난 더 재밌겠지? 예전에 그랬던 선수가 기아 윤성민이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승리 인터뷰 결국에는- 때 우리 순철이 형님한테 오지게 혼났죠. 네. 윤성민 선수 지금 포심이 잘 들어가는데 왜 자꾸 변하고 던져? 그래서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지금 승리 네. 인터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거의 국정원에 지금 데리고 와서 취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거의 반 울렸는데 그래서 네 다음에 빠른 공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이제 인터뷰가 끝났죠. 사실 저는 최원태를 가장 잘 사용했던 지도자는 지금 그 놀고 싶다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장정석 감독입니다. 아 그분 네. 그분 왜냐면은 정말 전담 포수도 잘 가져갔고 또 휴식도 잘 줬고 그래서 2019 시즌에가 아마 최원태 마지막 전성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20, 20, 21때 19 잘했어요. 이때? 네, 예. 잘했어요 그때. 그때 걸로 쭉 가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좀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후반기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는 그런 정도의 좀 키움 시절에 잘했을 때를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거의 장정석 이양반은 최원태 FA 때 기아로 최원태를 데리고 오려고 주요상을 먼저 데리고 온 건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민호님은 이번 최원태 영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아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맞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아, 근데 3주 전에. 네, 근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후라도를 영입하면서 후라도. 최원태, 그러니까 최원태만 영입했으면은 덜 할 거예요. 웨인이 그 만약 레이스가 아예 1선발로 가고 2선발급의 웨인이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1선발 웨인이 물음표가 온다면 근데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삼라도라고 한다. 우리 엘도라도 후라도 네. 후라도 선수가 아, 삼성에서 아이, 오면서 좋네. 어쨌든 이 후라도 레이스 원태인 최원태는 최근 작년 시즌만 보더라도 10승 내외로 그냥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아줄 수 있는 선수들 그렇죠. 때문에 120이닝은 네. 보장됩니다. 네. 네. 그리고 팔꿈치 수술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만약에 옵션 12억이 있잖아요. 그게 이닝이라면 그 이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했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LG도 그런 걱정이 있긴 했어요. 이게 뭐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잡을 때에도 그런 리스크가 팬들 사이에는 있었죠. 언젠가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누적 이닝이 이 정도인데. 네. 끔찍하네요. 근데 그런 그런 예상은 얘기는 있었는데 터지면 그때 터지는 거지. 네, 그건 그냥 없- 차라리 그렇죠. 120이닝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준다면은 절대 이 선수는 몸이 워낙 또 좋은 선수, 몸을 잘 만드는 네, 선수라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기 네. 하나에서 은퇴했지만 정우람한테 항상 그런 꼬리표가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음. 정우람 이제 터질 때 됐다. 언제 고장날지. 아 정우람 이제 끝났다. 근데 저렇게 던졌는데 정- 이제 쓰러진다. 그래서 뭐 코디폰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라도 선수에 대해서 거의 뭐 보장되는 이니터다라는. 근데 그런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게 높죠. 그렇지만 투수라는 포지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뭐 후라도 다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코디폰스가 내년에는 브레이크아웃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류현진 선수가 뭐 200이닝 이상 계속 소화하다가 뭐 어떤 시즌에는 진짜 맞습니다. 뭐 어깨가 다치기도 했고 뭐 그런 네. 거기 때문에. 근데 후라도 선수는 그냥 안정적이다가 아니라 사실 최근 2년 동안 거의 그렇긴 하죠. S급의 안정적이면서 S급이죠. 안정적인 S급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지금 사람들한테 후라도의 맞아요. 내년 시즌 배팅을 저는 하라. 진짜 그러면 컨텐더 팀으로 가면 후라도는 아, 올스타 어마어마한 투표나 팀입니다. 골든글러브에서 더 많은 표 받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5번 만났거든요. 아 끔찍하게 많이 만나갖고 개발렸기 때문에. 진짜 똑똑해요. 안경 써가지고 저도 처음에 볼 때 안경 쓴 키움 웨인 어디서 싸네 영입해가지고 네. 털어볼까 했는데 못 털겠는 거예요. 야구 못하게 생겼어. 그죠 옛날에 키움에서 뛰었던 그 원베이스자 코엘로라고 있거든요. 안타 맞는 대신에 원베이스를 주고 만다. 그래서 도중에 퇴출되긴 했지만 옛날에 코엘로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랑 좀 인상이 비슷해서 아 얘도 네. 똑같겠다. 약간 배도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뒤뚱뒤뚱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못 쳐. 무섭습니다. 네, 투구에 그리고 들어. 사실 후라도의 가장 큰 이제 리스크 중 하나는 이제 체중 리스크는 있긴 한것 아 같아요. 있어요? 생각보다 있어요? 그 크더라고요. 야구 주머니 아니에요? 야구 야구 주머니 주머니인데 투수는 뭐 점점 더 조금 커지고 아, 있어가지고 올 시즌은 조금 오. 중국 대구에 중국집 맛집이 아, 많아가지고 많은데. 대구에 네. 중국집에 야끼 우동이 맛있어요. 야끼우도 맛있어요. 네. 중화비빔밥이랑 스타비빔밥. 중화비빔밥하고 야끼 우동이 맛있어갖고 또 그거에 맛들리면 우리 후라도 이렇게 해서 우태기 이런 것도 네. 네.
요거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20인 리스트 이야기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20인 명단 다음 주에 넘기고, 무조건이죠. 그렇죠. 다음 주에 무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지명하게 될 텐데. 저도 영상을 좀 올렸는데 네. 솔직히 아니 삼성 팬분들은 제가 진짜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승환을 왜 이렇게 그 풀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솔직히 막 못한 건 맞아요. 근데 오승환이라는 선수 풀면 LG가 데려가요. 내년 연봉 8억이면은 쓸만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최원태가 4억이었는데 샐러리 캡도 뭐 들어보니까 요번에도 좀 간신히 안 넘쳤고 다음에 넘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승환 1년 쓰죠. LG는 불펜이 지금 워낙 안 좋은데. 네, 근데 글쎄요. 유영찬까지 지금 그죠? 네, 유영찬도 초반이 좀 어려운데. 근데 그래서 삼성 팬들 대부분 보면은 오승환을 저도 오승환 그때 처음 명단 나온 것도 오승환을 묶었고 오승환을 묶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오승환이 푼다는 분들이 있긴 해요. 풀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것도 의견이 있긴 한데 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승환 그냥 빠져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네, 워딩이 아님께서 다르니까. 그건 레전드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이거 양 팀 중에 어떤 팀에 저는 대한 안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푸는 게 예의가. 저는 근데 프로 세계에서 만약에 그렇죠. 푼다면 풀면 데려가야죠. 네, 네. 데려가는 것이 김강민도 하나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는데. 네. 근데 오승환 선수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제 기록으로 볼 수는 없고 팀에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오승환 선수도 어쩌고 훈련 중인데 어쨌든 오승환 선수는 더 이상 포심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포심의 구종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도 포심 구종 구사율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는 선수 변화를 한 번 줘야 돼요. 저는 변화의 성공 가능성 그래도 높다고 봐요. 변화구나 워낙 그런 것도 좋은 선수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네. 되게 좋아요. 슬라이더도 맞아요. 좋고 그리고 체인지업도 좋아요. 맞아요. 그 약간 반포크식으로 맞아요, 던지는 맞아요. 것도 있고 스플리터도 좋아요. 스플리터가 그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굉장히 또 잘 써먹었어요.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를 줬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처럼 이제 그냥 보는 거고 선수에서 그 봤을 때 현장에서는 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객관적인 수치 봤을 때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변화할 수 있다 하면 묶는 거고 변화할 수 없다 하면은 그럼에도 묶어야 되긴 해요. 오승환 선수 레전드인데. 그렇죠. 근데 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조금 오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있으면 네.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이제 뭐 버려라, 뭐 퇴물됐는데 뭐 안 데려. 그리고 데려가면 어차피 은퇴다라고 하시는데 뭐 백정현 선수도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사실 이상훈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 LG 트윈스 상대로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상훈 선수는 부당한 트레이드로 SK로 간 건데 FA 보상으로 가면은 또 이적한 팀에서는 던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베테랑 선수들 오승환, 백정현, 박병호 틀리면은 LG가 즉시 전력인데 무조건. 네, 왜냐면은 컨텐더 팀인데. 유망주들을 삼성이 잘 묶어놨어요. 군보리로 뭐 허윤동, 뭐 양창석, 뭐 최근에 입대한 김현준 이런 선수들 다 묶여 있는데 베테랑 선수 데려오면 사실 삼성, 박병호, LG가 박병호한테 기회를 많이 못 줄 수 있어요. 삼성에 있을 때보다. 근데 문제는 랍하게 박병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에게는 엄청난 굉장히 마이너스. 전력 악화죠. 그러니까 20인을 어쨌든 묶어야죠. 풀어야 돼 네. 우리는. 그렇죠. 네, 풀어야 되는데 20인이 근데 원래 그런 선수들이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그러니까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 팀은 내년에 우승을 할 거다 하면은 저는 박병호 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럼요. 네. 박병호만한 타선은 우리 팀에 없어요. 그걸 풀리- 키워서 쓸 수가 없어. 그럼 그렇죠. 풀리는 것은 김성윤, 이병헌 이런 선수들이 풀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내부에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젊은 선수고 키워야 되는 선수들 아까워서 그런 거지. 그럼 여기서 팀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깝지만 이 선수 대체할 선수 있고 베테랑을 묶어서 어떻게든 내년 윈나우를 한다. 일 것이냐.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키워야 되는 키운 거 있고 우리는 꾸준히 좋은 전력으로 가고 최원태가 어쨌든 아직 젊으니까 올해를 본다라고 할 건지 그거는 이 20인을 이번에 어떻게 푸냐 어떤 선수를 LG가 데려가냐에 따라서 삼성이 올 시즌 내년 시즌 어떤 전략을 그리고 네, 이정현 단장은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볼 수 있을 것 무조건 같아요. 간다라고 봐야죠. 최원태를 영입했다라는 거는 내년에도 달린다라는 뜻이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도 왔는데 내년 아마 가야죠. 베테랑들을 묶고 그냥 유망주들 중에 좀 어린 선수들 중에 좀 풀릴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위태로운 저는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장 탐나는 선수는 우한 이승현 선수입니다.
우승현. 생각보다 기록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아요. 제가 보상 선수 영상을 찍고 나서 사실 이승현은 원래 LG 트윈스 선수였고 예. 차우찬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가장 좀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LG에서는 계속 150 던지는데 제구가 안 되고 그런 선수였고 아 LG에서 150을 던졌었어요? 옛날에 이제 어. LG 피처스 구장이 구리구장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이승현이 마무리로 올라와요. 150은 던져요. 근데 심판 얼굴에 던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런 그것도 선수였고 프리스타일이구나. 삼성에서의 네. 이미지는 다르네. 삼성은 네. 구속은 낮아도 제구력은 좋은. 그걸 이제 삼성에서 터득을 한 거죠. 근데 그 시절을 LG 트윈스는 사실 탑팀으로 간 선수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기록이 라팍을 홈으로 쓰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겠더라고요. 나이도 뭐 91년생이면은 필승조의 끝자리를 한 자리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우승현 선수 이승현 괜찮아요. 선수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이승민 그 다음으로는 먹히지 않을까? 이승민은 저는 묶이는 일 없다 생각합니다. 이승민은 사이즈 문제가 있다. 이승민은 묶이는 일 없고 우승현도 묶이지 않고 네. 이게 그 오승환, 백정현, 박병호 이 세 명 어떻게 하냐고 저는 삼성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LG에서 지명해갈지 모르겠지만 이병헌 선수도 풀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병헌도 풀리면 네. 들어가죠. 근데 이병헌은 이제 LG가 들어가면은 포수 빼고 삼성은 좀 타격이 그렇지. 있어요. 그러네. 타격이 있지만 이병헌은 이제 제 백오포수 누가 진짜 허도환을 데리고 올 것이냐. 주요상 쓸만해. 아니면은 뭐 김재성도 있고 차동영 씨는 차동영 씨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김도환도 있고. 김도환 네. 원래 김도환이 백업을 맡아줬어야 되는데 이병헌 선수 치고 올라왔죠 삼성은. 그리고 진짜 한평에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요. 한평에 괜찮은 포수도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삼성의 백업 포수 중에 언제나 백업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포수 있습니다. 김민수라고. 자선야구대 그 폼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네. 김민수 선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강민호 선수의 어떤 연차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백업 포수를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는 준 그렇죠. 레귤러급 포수가 그래서 삼성도 이제 그런 박혜민 분들이 많은데 데려왔을 때 잘 안 됐죠. 맞아요. 김재성 선수도 김재성. 왔었고. 예. 대표적이죠. 예. 아무튼 이 두 팀이 굉장히 재밌는 구도인 게 당장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그래서 삼성 20인 맛없다 하시는데 저는 괜찮던데요.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아니, 팀이든 20인은 어떤 분이 그래요. 솔직히. 강효종이 LG는 풀리는데 삼성에는 풀리는 삼성에 강효종이 있어도 25인 아니 25인에 20인 왜요? 풀려요. 네, 20인 솔직히 왜요?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강효종 선수가 네. 물론 재능이나 그런 것도 인정은 하지만 보여준 기록으로 따지면 맞아요. 네. 육선엽, 이호성이 우선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물론 삼성이면 강효종까지 묶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20인에는 저는 무조건 20인은 강효종 좀 풀립니다. 풀립니다. 네. 네. 옛날에 뭐 기아가 최영우나 나성범 영입할 때야 뭐 강한울 뭐 이 정도 애들이 풀렸지만 지금 다르죠. 김재성 리턴픽은 좀 후순이죠. 사실 만약에 진짜 뭐 우승현이라든지 뭐 투태훈 풀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투태훈이나 그거는 우승현 거죠. 풀자 그러면 데려가죠. 네. 투태훈은 저는 말했는데 투태훈하고 임창민은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진짜 A등급이 이게 살벌한 A등급은 거예요. 빡세요. 진짜 진짜로. 빡셉니다. 네. 엄청납니다. 야,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엄상백 최현태 이 8억 차이는 그냥 A등급, B등급 정도의 그 차이라고 정도 차이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등급 얘기가 나왔으니 B, C 등급 남은 F의 출처들 자 이제 자 이제 하주석 야, 얘기해야 또- 되거든요. 야. 지금. 센터 오브 마켓. 네. 임기영 삼성썰 류지혁도 있습니다. 네, 센터 네. 오브 마켓. 네. 주석 하. 시간의 중심. 한석은 네. 조금 이제 스페셜하게 떼어놨고요. 스페셜하죠. 준비 많이 하셨군요. 오. 예. 어느 팀의 팔찌. 네. 아무튼 임기영은 네.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임기영 영상을 지금 올릴까 말까 나 이제 빨리 올려야겠다.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팀에 계약을 하면 네. 나중에 이제 뭐 떠났으니까 네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좀 해보자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임기영 커리어에서 잘 던졌던 시즌이 2017 시즌, 2023 시즌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21 시즌도 그러니까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이 3점이 좀 넘을 때가 있었는데 세부 스탯을 들여다보면 선발로서 그렇게 뭐 아주 뭐 매력적인 넘버는 기록하지 못했고 그리고 구위 저하가 좀 너무 심해요. 네, 임경이 좋았을 때는 그래도 빠른 공이 포심이 이제 140 언저리가 나오고 137, 8은 꾸준히 네.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다음에 이제 135, 136을 찍는 이제 체인지업이 있었을 때 위력적이었는데 이게 올 시즌에 이제 3km에서 4km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모든 구속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체인지업을 제외한 나머지 변화구의 구종 가치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이드암 투수로 썼던 그 싱커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포심과 체인지업, 슬라이더나 커브, 브레이킹볼 자체가 이렇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지금 임기영을 높은 금액을 잡고 잔류를 시킨다라는 확률이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기영 선수도 결국은 비등급이기 때문에 네, 비등급이라서 그렇죠. 동급이 높아요. 불펜으로 쓰고 임기영에게 조금 호재라고 생각되는 거는 ABS 내년에 조금 조정이 된 그거 거예요. 네. 낮아졌다는 네. 거.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저게 근데 낮아진다라고. 삼성이 해도 만약에 임기영을 잡으면 네. 샐러리 캡이 괜찮을지. 근데 얼마의 삼성- 잡냐가 네, 중요한 만약에. 거죠. 근데 삼성은 진짜 모든 썰이 다 와요. 저는 근데 그렇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돌비스님이 근데 임경은 이제 삼성의 최원태를 영입한 이상 더 이상 고려 승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 최안에 열심히 키우면 임경만큼 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경만큼이라면 좀 너무 그 선수 평가 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경 선수가 했던 롤을 할 만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죠. 최하는 선수 좋았고, 그리고 임경 선수가 체인지업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역시 최하는 선수 역시 좋은 영향을 네. 받을 거예요. 전 최하는 선수도 태양도 조금 체인지업 좋거든요. 보상으로 탐이 납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주석 선수 이야기하기 전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 특급 원패. 대우. 원패. 어패 아유 오늘도 키가 거의- 맑아지고. 오늘 또 오리지널 맛으로 오리지널로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시너지. 네. 시너지. 우리의 일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아이고. 어디 좋습니까, 삼민호님? 여기 특히 이게 그 혈액순환이라는데 이 원팩이 되게 좋아가지고 피로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할 때 금방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역시 빅티거든요. 그렇죠. 삼민호님. 네, 빅티. 저는 후라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버거니색이라고 가지고. 네. 우리는 F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큰 F. 아, 그리고 MG 캐디도 해야 되는데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몰라요. 해주시죠. 저희 다 이거는 골프를 아니 네. 스크린 야구는 할 줄 알지 뭐. 태희 형님께서 이거는 맛깔나게 해주시는데 네. 아니 이 저희 방송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골프를 치진 않으시고 장인어른이면 이제 장인어른이 골프를 치세요. 네. 장인어른이 이제 삼서방 제 성을 밝혔습니다. 삼서방. 삼서방 아, 왜 삼서방. 골프 그거 거리 측정기 안 가르쳐보나? 오. 장인어른 사셔야 합니다. 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20% 사셔야 합니다. 20%. 20% 할인이요. 아직은 우리가 네. 제가 근데 호기심에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슷한 걸 팔더라고요. 네. 이 제품은 아니었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른 제품에 비해 간편하다는 게 근데 상당히 한번 가볍습니다. 눈에 이렇게 대봤는데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좋은 제품이다. 이게 이제 거리 측정기거든요, 여러분. 네, 네. 골프를 이제 그 큰 바따로 이제 치면은 멀리 날아가죠. 네. 비거리가 이제 얼마만큼 나왔나 이게 딱 이게 보면은 바로 볼 수 있고. 굉장히 간편하고. 골프할 때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 쳤나.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판단하고 숫자로 보는 것은 사실 실력 상승에 있어서 아유. 굉장히 동호회라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네. 황야에서도 약 먹고 쳤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뚱구름 잡는 소리로 많이 날아갔어. 오늘 어제 밤에 좋은 거 먹고 잤더니 그게 아니라 딱 치니까 몇 야드가 날아갔어. 이거랑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 구위가 좋다. 이겠지만 진짜 구위가 좋은지 이 선수의 RPM과 그렇죠. 구속을 그렇죠. 재었을 때 아이. 그리고 상하 무브먼트를 이제 PTS 시스템으로 쟀을 때 천양지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의 PTS다. 그렇죠. 그렇죠. 느낌도르랑 느낌도르랑 다릅니다. 다르죠. 네, 이게 이제 골프계 호카이 네, 맞습니다. 트랙맨 내비게이션. 네. 네. MG 캐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사셔라. 자기너는 이거 직접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채널에서 그 이제 나가는 그 고정에 나가는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무려 20%가 네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중심인 하주석 선수도 아 20% 할인 됩니까? 네. 20% 나요? 네, 할인. 아, 근데 왜냐면- 두 팀이 관심 있다는데. 없을 수가 있나요, 이 천지 뉴스. 두 팀밖에. 제가 알기로는 뭐 메이저리그, MPB 다 관심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주석 선수를 B등급이기 때문에 LA 다저스 25인 로스터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까지 유격수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기 저는 때문에 키움 밀어봅니다. 키움? 키움. 저는 키움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저는 롯데, 두산, KT 이렇게 세팅 생각했어요. 거기에 중견수 자원이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롯데. 네. 롯데. 키움도 근데 생각해 보면 근데 확실히 하나는 중견수 찾고 있잖아요. 중견수 혹은 외야수 골자죠 무조건. 그러면 이제 하주석한테 오더를 내리는 건가요? 중견수 있는 팀하고 넌 보내줄 거야. 그럼 이렇게? 키움은 카드가 없는데. 어차피 이제 사인은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은 구단에게 어느 정도는 우선권이 아니, 롯데가 있다고 봐야죠. 이학주를 방출했는데 하주석을 원할 리가 있어요. 물론 아, 근데 하주석이 이학주보다 조금 하우주석이 훨씬 좋은 선수긴 훨씬 좋은 하죠. 선수긴 하지만 네. 지금 최근에 1, 2년을 하면 사실 비슷한 아니 물론 이학주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실 하주석이나 그러니까 저는 하주석을 뽑는다는 거는 다시 하주석에 대한 아직까지 긁지 못한 하나의 그 복권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예. 키움 롯데가 중견 자원이 마땅치 않아요. 만약에 이용규 리턴한다 하면 하나 팬들 들고 일어날 거고. 아, 이영종은 그러네. 어떠세요? 예? 이영종 솔직히 중견수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그렇게까지 아니면은 변상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하주 선수로 그러니까 하주 선수가 비등급으로 FA 계약이 지금 사실상 불가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이드 트레이드고 네.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아무 곳에 키움이나 롯데에는 카드가 없어요. 왜냐면은 롯데도 뭐 장두성 이런 선수 데려오자고 장두성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뭐 황성빈을 줄 건 아니잖아요, 롯데가. 아 거기랑은 네, 이미 한번 그렇죠. 이렇게 나가리가 됐어. 아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그리고 아, 바라면 그렇죠. 안 예, 되는 예. 당점상 안 되는 이디님 KT가 하주석 가져가면 장진혁 올 수 있나요? 그게 또 오히려 임병욱은 근데 이게 한번 간 선수가 그에 다시 올 수 있나요? 없을 팀 없는 걸로 알고 없는- 있는데 정확히 예.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현은 은퇴한 지 한참 아유, 됐죠. 언제 쪽이신가요? 두산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뭐 아기 공룡 둘리도 아니고 비가 속에서 지금 겨울잠 주무시다가 알아요. 하신 분이야. 네, 아시면 당연히 농담을 하신 분이죠. 네. 아 그러니까 드립치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두산이 좀 많긴 하네요. 예, 근데 두산 두산이 베어스가 저는 데려오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두산 정도면은 뭐 두산이 유격수 자원이 지금 마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우찬보다는 사실 하주석이 낫긴 하죠. 안재석이 오긴 그렇죠. 하지만 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왜냐면 현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팬들의 온도차, 당장 이제 두산 팬이나 이제 롯데 팬들이 드시면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또 팬들의 감정적인 거랑 현장에서 자기네 팀 로스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온도차가. 네, 그리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하주석 선수를 이렇게 사인을 트레이드 한다고 해서 뭐 정수빈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아까워질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주석의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죠. 하주석 예를 들면 키움에 갔어요. 키움에 1라운드, 2라운드 픽 다 주고 이주영을 데려온다든가 하나가 아니 뭐 사실 사인앤트레이드는 그런 변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픽을 껴서 조금 네, 파일을 키우는 그냥 아예 이야기를 파일을 하시는 미친 듯이 건데. 켜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안 그래도 하기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아, 기아 아니면은 오랜만에 북일곤볼 한번 모으십니까? 김인태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지 뭐 사실 않나요? 뭐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지 김인태 않다고 저는 정도는, 생각을 하긴 네.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혹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년에도 하나이글스가 3번 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활용해서 좀 파일을 키운다? 뭐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컨텐딩을 하는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주영급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이주영은 키움의 미래 플랜의 외야 중심이라 불가할 듯. 아, 그렇죠. 그냥 얘기한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워낙 드래프트를 통해서 젊은 선수들을 몇 년째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어떤 한번 대형들 빅딜에서 픽을 가지고 드래프트하는 빅딜 한 번도 필요할 수도 있죠. 해보는 것도 네. KBO의 흥행을 위해서 재밌을 수 있죠. 지금 보상 선수를 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네. 찾아보고 있는데 네네네. 장진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진혁 리턴이 네. 보상 선수를 보상 선수 지명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트레이드는 근데 예전에 도 되는구나. 정현석 선수가 삼성 갔다가 네, 맞아요. 메디컬 아, 문제 맞아요. 있어서 네. 하나로 갔는데 네. 그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트레이드는 그 선수 제한이 없어요. 트레이드는 그냥 어떤 선수도 어떤 픽도 가능한 게 전체. 그러니까 KBO 프로야구는 내후년 픽까지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제외하고 다 트레이드는 다 가능하죠. 동시다발 픽은 안 되죠. 네. 보상 선수로 온 선수는 이제
제외죠. 제가 알기로는 2차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가 2차 바로 드래프트 맞아요. 트레이드, 예. 2차 드래프트로 온 선수는 바로 못 가는 걸로. 그거 그 선수들은 보상 선수도 제외고 트레이드도 안 돼요. 네. 그 팀에 있어야 됩니다. 이주영은 무슨 이주영이에요? 뭐 이주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짭 이주영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키움에 굉장히 또 유망한 거포 유망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훈도 안 됩니다. 사실 중견수가 어떻게 보면 가뭄이 됐어요. 네, 조금 가능성 맞아요, 있는 맞아요. 선수들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네, 외국인을 쓰는 그만큼 팀도 있고. 어떤 우리 리그에 이렇게 생각보다 수비가 견실하고 예. 공격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WRC 플러스 120, 100 이런 게 아니라 90, 80 치는 중견수도 이제 드물단 얘기죠. 유격수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포스도 사실 기근이죠. 포스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젊은 포스가 진짜 없습니다. 아유, 우리 한준수가 있어서 든든하네. 아, 부럽습니다. 한준수 선수도 저희도 김재석 있을 때 든든하다고 했는데 몰라요 내년 어떻게 될지. 지금 또 갑자기 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어느 팀인지 확실하게 링크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시장의 중심인데. 네. 그래도 하주석 선수가 막 갑자기 뭐 이제 뭐 파주 챌린저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 하주석 선수는 분명 그 필요한 팁이 있긴 해요. 그 괜찮은 선수입니다. 하주석 선수. 네. 저희 팀은 필요가 없고요. 저희 팀은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하주 선수의 앞날에 축복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하주석, 네. 임기영, 류지혁 있습니다. 비등급이 류지혁. 야, 네. 류지혁도 좀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채원태가 결정 났으니까 류지도 좀 어느 정도 나오지 네, 않을까요? 속도를 낼 같은 것 소속사여가지고, 네, 류지혁도 류지혁도 다음 주 초나 뭐 이 금요일 이쯤 때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썸인가요? 네, 어썸입니다. 류지혁도. 어썸. 네, 어썸 스포츠. 돈은 버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네. 이번에 그래도 최원태 계약하면서 그래도 어썸 스포츠도 그러네요. 나름 네. 하나 지금 얻었어요. 뭐 소고기 먹고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원태를 필두로 해서 주인공은 최원태 같지만 사실은 삼민호님은 후라도로 인한 한방 미소를 지으시긴 했는데. 대부분 지금 엠팍 봐도 네. 함라도 때문에 싱글벙글이에요. 아유. 채원태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이종렬 단장이 굉장히 영리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원태만 발표했으면 상대편들이 그렇지. 이런데 최원태 발표했다가 후라더니까 대종렬. 네. 맞아. 최원태와 삼성라이온즈 네. 스파링 이야기를 거의 1시간 동안 나눴고